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할 단어는요.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운 굉장히 익숙한 도형인데요. 자, 일단은 그럼 원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자,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원이 뭐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동그라미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대답인데요. 자, 수학적인 정확한 의미는요. 한 점, 즉 그거를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의미해요. 자, 간단하죠? 자, 그랬을 때 그 아까 말한 한 점으로부터가 그 중심을 말하는 거고요. 일정한 거리가 우리가 보통 반지름이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럴 때 반지름을 R이라고 많이 써요. 반지름이 영어로 무엇이냐면요. 자, radius거든요. radius. 자, radius에서 R을 따와서 반지름을 보통 R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중심을 그냥 가운데 중자를 이용해서 많이 쓸게요. 약자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요. 그럼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원을 왜 또 배우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요. 이 좌표평면 위에 도형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이 실제로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 식을 이제 유도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이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점 C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A, B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 파란색 이 점들, 이 점들이 지금 모여서 선이 되는데요. 이 파란 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한번 잡고 얘를 P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X, Y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 이 X, Y, 이 X, Y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게 일단 핵심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는 사실은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한 점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하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이용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죠? 자, 빼서 제곱 빼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줬죠? 자, 그걸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즉, 자, CP. 자, CP의 길이는 자, 루트에다가 자, x에서 a를 먼저 빼볼게요. x에서 a를 빼서 제곱이고요. 더하기. 이번엔 y에서 b를 빼봅시다. y에서 b를 뺀 요 길이가 몇인 거죠? 자, 반지름 r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자, 루트가 약간 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 줍시다.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양변을 제곱했기 때문에 r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원의 방정식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원의 중심이 a, b다. 자, 여기를 a를 넣으면 0되죠. 여기도 b를 넣으면 0되죠. 그래서 a,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은 r이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r 제곱이라고 쓰지만 실제 반지름은 r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만약에 4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중심은 몇 컴마 몇이죠? 여기에 1을 넣어야지 0이 되죠. 여기도 2를 넣어야 0이 되죠. 그래서 중심은 1,2고요. 반지름은 몇이에요? 제곱한 게 4니까 반지름은 2다 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만약에 8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중심은 몇 컴마 몇일까요? 중심은 자, 마이너스 1, 자, 3이죠. 반지름은 몇이에요? 제곱해서 8이 나온다는 뜻은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8인데 우리 루트 8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2 루트 2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만 보고도 이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거꾸로 우리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중심이 만약에 이번에는 0,2라고 할게요. 그리고 반지름이 만약에 3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식은 거꾸로 어떻게 쓸까요? 자, 거꾸로예요. 잘 따라오세요. x-0의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고요. 더하기. 자, 다 더했죠? 그 다음 2가 나오려면 부호 반대인 y-2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우변은 뭐가 들어갔어요? r제곱이니까 339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중심이 마이너스 2,4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반지름 역시 4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식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부호 반대인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4가 나오려면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반지름이 4니까 우변은 제곱한 16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자, 중심이랑 반지름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됐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옆에 필기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 기준으로는 1쪽이고요. 자, 교과서인 친구들은 교과서 142쪽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이에요. 자, 중심의 좌표가 a, b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죠? a, b일 때는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우변은 그냥 r이 아니라 r 제곱이다 라고 쓰기로 했죠. 자, 2번은 중심이면 원점이래요. 원점은 0,0이죠. 반지름 똑같이 r인 경우에 원의 방정식은 a 대신에도 0, b 대신에도 0 쓰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 2번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원의 방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1,2고요. 반지름이 4인 원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중심 마이너스 1,2니까 식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반지름이니까 4니까 4, 4, 16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이번엔 중심이 원점이면서 이번엔 반지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3,-4를 지난다고만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중심이 원점이고 0,0이니까 중심은 알려줬지만 반지름을 모르죠. 그럼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 두고 식을 써봅시다. 그럼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3,-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될까요? 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 거예요. 즉, 이 x좌표가 3이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요. x 대신에 3을, y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3의 제곱에다가요. 더하기, 요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4 전체를 제곱해줘야 돼요. y가 마이너스 4니까요. 얘를 제곱한 게 r제곱인데 자, 계산해 줍시다. 3, 3, 9고요. 자,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없어지고 4, 4, 16이죠. 자, 계산해주면 얘가 25가 되네요. 자, 즉 r제곱이 25래요. 자, 그럼 우리는 식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이 r제곱 대신에 25를 쓰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타날 건데요. 우리가 원에서 중요한 중심이란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자, 한번 문제 봅시다. 문제 2번 보세요. 자, 문제 2번 보시면요. 자, 일단 원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얘는 중심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뭐 반지름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A랑 B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지름이 있겠죠? 그죠? 자, 지름의 양끝점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이렇게 알려준 상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원에서는 두 가지 뭐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원의 중심이랑요 반지름이요. 그쵸? 자, 그럼 중심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중심이라는 건요 이 지름의 한가운데, 그쵸? 여기에 이제 있죠. 우리 이런 거를 A, B의 중점이라고 하잖아요. 중점. 그럼 중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 되겠구나. 됐나요? 중점 어떻게 구하죠? 중점은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평균이라고 했어요. 평균. 두 점의 평균. 자, 만약에 내가 수학을 20점 받고 중간고사 때, 자, 기말고사 때 만약에 40점을 받았던 평균이 몇이죠? 평균? 우리 30점이라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 30점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 즉 중점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요. x좌표는 x좌표끼리 평균을 구하고요. y좌표는 y좌표끼리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중심은요. 자, 2로 일단 나눠야 되고 두 개니까 마이너스 3이랑 5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2분의 이번에는 1이랑 3을 더해주세요.
됐죠? 자,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2분의 2가 되죠? 2분의 2니까 1, 2분의 4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중심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반지름만 구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반지름은 어떤 게 반지름이죠? 자, 이것도 반지름이고요. 또는 요것도 반지름이죠. 자, 그래서 우리 결국 이 파란색 이 중심, 원의 중심이 1,2라는 걸 구했으니까 자, A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구하든 또는 B와의 중심의 거리를 반지름 구해줘도 되고요. 또는 AB 전체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줘도 돼요. 됐나요? 이게 지름이니까요. 자, 셋 중에 아무 방법이나 써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우리 A와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결국 R이라는 거는요. 물론 루트를 이렇게 씌워줘야 되지만 선생님은 R 제곱을 바로 구해버릴게요. 루트 없이.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1이랑 1,2랑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봅시다. 자,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줄게요. 자,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줄 거예요. 빼서 제곱하고요. 더하기. 자, 이번에는 2에서 1을 빼줍시다. 2에서 1을 빼줘서 제곱해 줄게요. 자, 이제 단순 계산이에요. 자, 이 안을 계산해주면 1 더하기 3이니까 4죠. 4, 4, 16이네요. 자, 더하기. 이번 1을 제곱해봤자 1이니까 필요 없고요. 결국에는 반지름을 제곱한 게 17이다 라는 걸 구했어요. 됐죠? 자, 따라서 우리 원의 방정식 써봅시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1,2니까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여긴 r제곱짜리죠? r제곱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17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정답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은 유형이니까요.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3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두 점, 자, 주어진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죠.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자, 방금 어떻게 했냐면요. 살짝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면요. 자, 이해가 안 간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대략 이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준 상태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딱 두 가지.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원의 중심부터 구해봅시다. 자, 우리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요. 이 A, B점 두 점의 중점, 즉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이 X좌표 마이너스 5랑 1을 일단 먼저 더하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쵸? 자, Y좌표는요. 3이랑 1을 더해준 다음 마찬가지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평균이니까. 자, 계산해 줍시다.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죠.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2분의 4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중심은 구했고요. 자, 반지름은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요. 자, 중심을 구했으니까 이 중심이랑 A 또는 B까지 거리를 구하든 아니면 전체 지름을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든 이라고 했죠. 자, 아까는 A점이랑 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B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R로 구해도 되는데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R제곱은 이라고 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중심 마이너스 2,2랑요. B는 1,1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다. 되죠? 자, 다시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이에요. 자, 그럼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줍시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세요. 그리고 제곱 더하기 이번에도 1에서 2를 빼주세요. 그리고 제곱. 자, 이 안에 계산해주면 얘가 3이죠. 3, 3, 9가 되고요. 그 다음 빼주면 마이너스 1이지만 제곱해주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 10이에요. 자, 선생님은 쉽게 제곱한 걸로 구했지만요. 그냥 R은이라고 쓰고 루트 이렇게 씌워놓고 해도 돼요.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1번식의 정답은 중심이 마이너스 2,2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r제곱인 10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했고요. 자, 2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번에 중심부터 구해봅시다. 중심. 중심을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요. 자, A, B 이렇게 있으니까 중점, 즉 평균을 구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2분의 얘는 어차피 B의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6만 써주면 되겠죠. 컴마, 그 다음 2분의
이번에 0 더하기 4니까 어차피 4가 돼요. 그럼 중심의 좌표는 3,2가 되겠죠? 자, 중심 구했고요. 자, 이제 반지름의 길이 구해봅시다. 자, 이번엔 선생님이 이 AB 지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요. 반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즉, AB의 길이는 자, 지름의 길이가 되고요. 얘는 루트에 빼서 제곱이죠. 자, 6에서 0을 빼서 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0에서 4를 빼서 제곱해봤자 어차피 4의 제곱이랑 같죠? 자, 계산해주시면 루트 자, 6, 6에 36 더하기 4, 4, 16이네. 얘가 루트 52가 되죠. 자, 루트 52는 몇인가요? 52라는 걸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주면요. 2, 2, 4, 2, 6, 12, 1은 2, 2, 3, 6. 자, 그럼 얘는 2루트 13이에요. 그죠? 2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세요. 자, 따라서 R제곱은 13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따라서 중심이 3,2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인 13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되죠? 자, 이런 양끝점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지름을 A와의 거리로 구해도 되고요. B와의 거리로 구해도 되고요. 중심에서. 그다음에 지름을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도 된다. 결국엔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갑시다. 4번 문제도 이제 새로운 유형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만 알려줬어요. 자, 즉 만약에 좌표 평면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요. 이게 X축이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있나봐요. 자, 그래서 X축, 여기 중심이 이런 식으로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1,0이랑 3,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반지름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지난다고만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 이 점을 마이너스 1,0 그리고 대략 이 점을 3,4라고 한번 둡시다. 자, 그래서 일단 중심을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놓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 X축 위에 있으니까 특징이 X좌표는 몇인지 모르지만 Y좌표가 0이죠. 즉 높이가 0이죠. 그럼 결국 이 중심을 A, 0이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이 A는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거는요. 자,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자,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죠? 얘도 반지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우리가 지금 a, 0이라고 놨으니까 자, 똑같이 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요. 이 두 점의 거리도 r, 여기 두 점의 거리도 r라는 식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r이라고 쓸 건데 어차피 루트를 또 없애기 위해서요. r제곱은 이라고 놓고 해볼게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겁니다. 빼서 제곱이에요.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세요.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0, 0 빼줘봤자 필요 없으니까 자, 이 반지름 제곱의 길이는 요게 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점 사이 거리도 r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즉 a에서 3을 빼서 제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 0에서 4를 빼봤자 어차피 4 제곱하면은 4의 제곱이랑 같겠죠.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요. 중심을 구해야 되고 반지름 또는 반지름 제곱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A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자, 보니까 A는 이 등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 그럼 좌변이랑 우변을 전개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좌변을 전개하면요. A제곱 더하기 자, 2A 더하기 1이 되죠. 얘는 우변을 이제 전개해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에다요. 4를 제곱하면 4, 4, 16이 되겠죠? 자, 그럼 A제곱은 없어지고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6의 1을 좌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그리고 상수인 1을 우변으로 한번 이항시켜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6의 1을 이항하면 플러스 6의 2가 되니까 8의 2는 1을 이항하면요. 자, 일단 9랑 16을 더하면 25죠. 25에서 1을 빼주니까 24가 될 거예요. 자, 8A가 24니까 따라서 A는요? 3이 되네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심이랑 반지름 또는 반지름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요. A를 구했기 때문에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중심은요.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되겠죠? 즉 3,0이고요. 반지름 제곱은요. 자, 반지름 제곱이 얘여도 되고 또는 얘여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데다 3을 넣어주세요. 여기가 좀 더 간단해 보이죠? 여기다가 3을 넣어주시면요. 3 더하기니까 4의 제곱이죠. 그래서 4, 4,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은 16이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정확히 몰라서 a,0이라고 일단 뒀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두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심에서 한 점이랑 나머지 중심에서 나머지 한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해서 대입해서 중심이랑 반지름 제곱을 구해서 정답을 쓴 겁니다. 됐죠? 자, 5번도 유형이 똑같은데 살짝만 응용해요.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자, 5번 보시면요. 자, 4번이랑 다르게 4번은 X축에 있었잖아요, 중심이. 이번 1번은요, 중심이 Y축에 있고요. 5번에 2번은요, 중심이 그냥 직선 Y는 X 위에 있대요. 이거 말고는 똑같아요. 숫자만 바뀐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는 X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A,0이라고 놨어요, 중심을. 그러면 Y축에 있으면 뭐라고 놓으면 될까요? Y축 위에 있다는 말은 X좌표만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0,a라고 두고 푸시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2번은요. y는 x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중심을 뭐라고 놓으면 될까요? 자, 얘도 일단 x가 모르기 때문에 x 대신에 a를 두고요. a를 대입한 순간 y도 a가 되죠? 그래서 얘는 a,a라고 두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즉 1,1일 수도 있고 2,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중심에서 지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다라고 놓고 r제곱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이 할 겁니다. 자, r제곱은 자, 이 중점 얘랑 얘의 거리 제곱. 자, 그래서 0, 0 필요 없고요. a에서 0 빼서 제곱이니까 a제곱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얘랑 요점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0에서 4를 빼서 제곱하면 어차피 4의 제곱이랑 같고요. 그럼 더하기 a에서 4를 빼서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이 식을 풀면 a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좌변은 그대로 a제곱 써주고요. 자, 우변은 여기 계산해주면 4, 4, 16이고요. 얘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a 그 다음 더하기 16이 되죠? 자, 일단 a제곱은 없어지고요. 자, 마이너스 8a를 좌변으로 이항시킵시다. 자, 그럼 결국 8a는 16 더하기 16이니까 32가 되죠. 자, 따라서 a는 몇이에요? a는 4라는 값을 구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중심은 그럼 몇 컴마 몇이죠? 0,a라고 뒀으니까 0,4가 되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반지름 제곱은 여기다 대입하면 간단하겠죠? 그래서 4를 a 대신 넣어주면 4제곱이니까 4, 4, 16이 되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종 답은 따라서 x에서 0 빼봤자 필요 없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에서 4를 빼니까 y-4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2번 풀고 2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심 구했으니까요. 자, 이 점이랑 이 한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 r, 나머지 한 점 사이 거리도 r이다. 요걸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럼 r제곱은 자,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제곱해주세요. 즉,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1로 바뀌고요. 제곱,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a에서 3을 빼서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엔 두 번째, 이 a,a랑 3,5에 대해서 써봅시다. 즉, a에서 3을 빼서 제곱해주세요. a-3의 제곱 더하기 자, 이번 a에서 5를 빼서 제곱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식을 풀면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변부터 천천히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다음 a-3을 제곱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됐죠? 우변도 계산해 봅시다. 자, 얘도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똑같고요. 자, 더하기 a-5를 제곱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좌변을 우변 계산하기 전에 없어지는 게 있나 봅시다. a제곱 하나씩 없어지고요. 또 하나씩 없어져요. 됐죠? 자, 마이너스 6a도 없어지고요. 플러스 9도 똑같으니까 없애버립시다.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10a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결국 2a가 있으니까 12a가 되고요. 자, 우변으로 이번엔 상수인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봅시다. 그러면 25만 있으니까 24가 되겠죠? 자, 따라서 a는 몇이에요? 양변을 12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에는 중심이 결국 몇 컴마 몇인 거죠? a,a라고 뒀으니까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은 여기 앞에 식 또는 여기 뒤에 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우리 앞에 식에다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세요. 여기는 앞에는 3이죠? 3, 3, 9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10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여기는 1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최종적으로 적어주면요. 자, 따라서 식은 x에서 2를 빼서 제곱, 중심이 2,2니까요. 더하기 y-2의 제곱이 반지름 제곱인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기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원의 방정식을 하면 전개한 꼴,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이게 지금 앞부분 이제 원의 방정식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하고 꾸준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